네, 시장의 유망 기업 발굴해 보겠습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을 계속 소개해주고 계신데 먼저 어떤 회사를 위주로 탐방을 하시는지 기준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탐방은 좀 일정이 잡히면은 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나가는 보고서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보통 한 2천억 원 미만에 있는 회사를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없었던 종목이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주요.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 우리가 리오프닝이나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 뭐 항공 여행이나 뭐 네, 카지노 면세 이런 상당히 것만 좀 많죠. 네, 그런 좀 되게 포괄적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앱코라는 종목입니다. 앱코. 네, 사실 지난해 이제 이게 상장을 했었는데 네. PC방 수혜주 막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음, 좀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공모가 24,300원 대비 이제 지금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37%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고서의 제목을 리오프닝 수혜주 하나를 깜빡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이게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네. 그만큼 최근에 뭐 증권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가 없었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코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뭐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앱코의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PC방 수혜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으로 네.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PC방 수혜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된 게이밍 기기 업체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을 보면은 게이밍 기어가 한 75%, 뭐 소형 가전이 15%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PC방 관련 수혜주로 이 회사가 이제 19년도 당시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지금 이런 PC방 뭐 헤드셋이나 이런 키보드 쪽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키보드나 뭐 로지텍이라던가 커세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PC방에 침투를 할 수 있었는지부터 좀 보면은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19년도 당시 PC방 점유율 거의 90%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PC방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음식을 쏟는다거나 키보드에 아니면은 이제 음료를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네. 근데 기존에는 이게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 쏟았을 때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음, 단점이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수라던가 방진이 되는 이런 키보드를 한 달여 사이에 이제 뭐 기획이나 마케팅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려가지고 시장에 좀 침투를 해서 PC방 업주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평을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도래를 하면서 기존의 PC방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제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갈 이제 PC방 쪽에 또 사람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봤었고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것만 말씀드리기보다 또 이런 변수가 있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PC방을 하시던 분들이 폐업을 하고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그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이 회사가 이제 컴퓨터들의 그래픽 카드가 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PC방이 바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다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좀 조성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2019년도에는 PC방 실적이 잘 반영이 됐고 그럼 2020년도에는 PC방 매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매출액이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게이밍 기기 실적만 보면은 19년도에 매출액이 753억 원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1,000억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를 했죠. 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저는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게 홈게이밍 시장이 많이 성장을 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뭔가 홈게이밍이라는 용어 때문에 뭔가 게임을 하기 위한 집안의 조성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니까 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음, 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잘하진 않지만 뭐 롤드컵 같은 이제 최근에 음. e스포츠 성장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금 홈게이밍을 굉장히 지금 잘 성장을 이제 집에 세팅을 해 놓는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글로벌 e스포츠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은 2018년도 7.8억 달러에서 이런 매출액 규모가 2023년까지 연평균 15% 가까이 꾸준히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작년에 롤드컵 결승전 최고 시청자 수가 중국인을 제외하고 388만 명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진행된 8강전에서는 지금 거의 230만 명의 동시 이제 접속자 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뭐 e스포츠 성장이나 홈 게이밍에 대한 이런 성장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쪽의 소비는 어른들에게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도 얘기해 주셨고 홈게이밍의 성장과 함께 좀 수익을 얻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제 PC방이 열리게 된다면 확실히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수혜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홈게이밍 성장도 하고 뭐 e스포츠 시장도 성장을 했지만, 사실 이게 국내 내수에만 머무르는 것보다 또 해외 진출하는 것도 이런 기업들의 당연한 이런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 중에 하나일 네. 텐데, 미국 아마존에서도 지금 해외 매출이 작년에 거의 50억 원 가까이 발생을 했고, 그거는 B2C 향으로 발생을 했고요. B2B 쪽으로는 뭐 지금 일본이라던가 유럽 각지 국가 합쳐서 지금 45개국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감안을 하면은 뭔가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더 알려지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을 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은 괜찮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게이밍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소형 가전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제가 여기에 갔을 때 본사 그 안에 쇼룸이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들 봤을 때는 뭐 키보드, 뭐 헤드셋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형 가전이나 뭐 블루투스 같은 굉장히 이제 많은 가전 제품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봤었는데, 이제 저기 우측에 있는 게 약간 되게, 저도 게임을 막 많이 하진 않은데 네.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원래 이 회사의 이런 뉴라이프 가전 매출이 2019년도에 10억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게 343억 원까지 거의 34배가 이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품목 수가 5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150개 정도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200여 개의 제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히트를 이제 쳤던 상품이 무선 욕실 청소기 네오스핀이라는 거랑, 요즘에 우리가 뭐 이런 백화점 같은데 문고에 가면은 마사지건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네네. 이런 마사지건도 지금 이 회사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여기 상품들을 보면은 뭐 생활, 건강, 욕실, 조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1인 가구하고도 저는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이제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인구 총조사 자료를 했는데, 국내 1인 가구 수가 2016년도 한 540만 가구가 됐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660만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런 1인 가구에 맞는 이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판매까지 지금 원스톱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입점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실적 부분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올해 아마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원래 작년에 품목이 50개 있었고 올해 150개가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등록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광고를 하거나 이런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 지급 수수료랑 광고 선전비를 이런 재무제표에서 살펴보면은 35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를 보면은 그게 35억 원에서 80억 원까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런 마케팅 비용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심혈을 쏟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교육 쪽으로 인프라도 그러니까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네. 그중에 10대 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100% 구축을 할 거고, 뭐 이런 1,200개 학교에 태블릿 PC 뭐 24만 대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초중고를 졸업한 지는 좀 됐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게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도 네.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패드뱅크라는 스마트 충전함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도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동기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충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이런 스마트 충전함 시스템은 한 번에 태블릿이 한 4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넣어 놓으면은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살균 램프도 들어가 있고 그걸 또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금 장치까지 한 번에 다 돼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 스마트 스쿨에서 기존에 5.3조 원 규모였던 게 이제 2025년까지 15.3조 원까지 이제 예산을 10조 원까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2017년부터 이게 또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1차에서 4차까지 시범 사업을 모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모두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9천여 대까지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초중고 학급 수를 보면은 한 25만 개 정도가 될 거고 시장 규모를 약 3, 4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납품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선점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따른 매출이 결국 캐시카우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앱코의 목표 주가는 좀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2만 4천 원을 봤었고 상승 여력은 56%로 봤는데 사실 이게 이 회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사하게 사업을 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를 도대체 이런 피어 그룹으로 산정을 해야 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나스닥에 상장한 커세어 게이밍이 있고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레이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평균 두 개 회사의 PER을 내면 한 26.6배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뭐 커세어나 이런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 차원에서 글로벌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50%만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목표가가 이렇게 산정이 됐고요. 올해 이런 매출을 보면은 사실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 스마트 스쿨에서 매출액이 8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청으로 이전이 돼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이밍 기기 매출을 보면은 이게 2019년도 화랑일 때 PC방 매출이 한 450억 원 차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절반 정도는 회복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고 내년도 아마 게이밍 기기 매출액은 한 1,250억 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소형 가전 부문은 계속해서 지금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150개 품목을 늘렸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충분히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앱코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